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소형주 중에 소형주죠. 시가총액이 300억대인 S&W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S&W는 쉽게 말해서 조선, 네, 선박의 엔진에 쓰이는 엔진 볼트, 벨트, 캠축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런 선박에 대한 매출 비중이 대략 약 50%, 정확하게 58% 정도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 산업부품 쪽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일단 산업부품, 일단 선박 엔진 부품이 약 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져야 되는 게 산업부품이에요. 산업부품이 약 23%입니다. 약 24%인데 두 개가 합치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 엔진 부품뿐만 아니라 사실 산업 부품도 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부품의 주요 매출처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따라서 현대중공업 그리고 맨 디젤, HSD 엔진, STX 엔진 이쪽에 선박 엔진 부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매출처이고요. 산업 부품에서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HS 엔진 이 세 개사로부터 엔진에 대한 부품들을 모두 납품하고 있다. 실제로 엔진 볼트, 벨트, 캠 이런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 기업 정도밖에 없어요. 현대중공업 그룹과 S&W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도 자신들의 물량도 쳐내기 힘들어서 S&W로부터 납품을 받을 정도로 사실 이 엔진에 대한, 엔진 부품에 대한 그런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엔진 볼트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겠고요. 엔진에 들어가는 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른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규격이라던가 혹은 커스터마이징 이런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독과점적인 그런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 외에도 산업용 볼트라던가 혹은 단조품, 이 단조품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약 10%, 한 15%를 차지하는데 보통은 이제 건설기계, 네, 건설기계 쪽으로 들어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10분의 1 토막 났어요. 해외 수출상이 해외 수출이 지난 10년 동안, 지난 10년간 10분의 1 토막.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맨 디젤 그리고 바르젤리아로부터 수주를 받음으로써 수출액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디젤과 바르젤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의 이제 엔진 설계, 엔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에 대한 그런 허가가 없으면 사실 엔진을 만들 수조차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도 이제 수주를 받고 있는 곳이고,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엔진 시장에도 진출을 했어요. 네, 중국 기업들로부터도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선과 관련되어서 글로벌적으로 엔진과 관련된 기업들에는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겉으로 봤을 때 훌륭한 기업이 상장 폐지 요건에 당하면서 거래 정지를 당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거래 정지도 1년 이상, 네, 1년 이상 당했죠. 1년 반 정도 당했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4년 이상 적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적자를 4년 이상 내면서 사실 상장 폐지에 대한 그 요건에 들어간 것이고, 관리 종목까지 이제 되면서 거래가 정지되었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조선업의 업황을 본다면 딱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되게 이제 선박에 대한 비중이 9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선이 선박 시장이 좋지 않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타격을 심각하게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09년 어느 정도냐? 이 정도예요. 이때까지의 그런 이 주가가 사실 적자를 봤을 때의 주가인데, 그때 당시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주가가 낮아요. 상장 폐지에 대한 그 요건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자를 면치 못했고요.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더 실적이 나고 있음에도 주가는 낮다. 굉장히 소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S&W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고요. 따라서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실적이 났느냐? 대략 한 올해 1분기 기준으로도 대략 한 11억 정도의 그런
실적이 났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좀 재무제표를 보면 일단 시가총액이 340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소형주에 속하는 것이고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비중이 50%를 넘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주식수도 720만 주, 유통 주식수가 350만 주밖에 안 돼요. 이거 엄청난 품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11억 정도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죠. 올해 기준으로도 이 정도의 기조만 보인다면 사실 지금의 시가총액은 딱히 고평가라고 볼 수 없고요. 특히 이제 조선의 특성상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의 S&W의 매력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좀 감안을 한다면 좀 답이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PBR을 본다면 사실 이런 실적에 대비해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PBR이 상당히 고평가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S&W는 0.7 정도로 사실 고평가라고 볼 수도 없지만 대부분의 그런 조선 기자재들, 조선 업체들의 PBR은 1이 넘습니다. 보통은 대략 1.5 정도 되죠. 근데 이런 것들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조선주들, 조선 기자재들의 대부분의 자산 비중은 땅이에요. 땅. 공장도 아니고 기자재도 아니고 설비 투자도 아니고 오로지 땅입니다. 근데 이 땅값이라는 것이 사실 공장 같은 경우는 감산이 되는 것이고 가치에 대한 그런 감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유일하게 증산이 되는 자산이 바로 땅이죠. 근데 이 땅 같은 경우는 장부 가치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시가로 봤을 때는 장부 가치 대비 최소 2배 이상을 쳐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따라서 장부 가치가 만약 시가로 평가된 경우 가장 크게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조선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부 가치에 대한 그런 가치가 약간 150억 정도, 장부 가치가 150억 정도 되는 토지를 매각했는데 실제로 찍힌 돈이 550억이에요. 약간 4배 정도, 3배, 3.5배 정도의 그런 가치가 뻥튀기 된 거죠. 그만큼 땅값이라는 것이 자산 가치에 평가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S&W는 PBR이 0.7밖에 안 된다는 거, 평균적으로 조선주의 PBR이 1.5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도 엄청난 저평가 여부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실적의 성장성 혹은 저평가 여부라던가 소형주라는 점, 유통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소외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S&W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도, 투자자들이 느낄 수 있는 매력도가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조선의 바닥이 형성되고 있고, 이제는 그 바닥으로부터 이제 막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도 특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분들끼리 나눈 대화입니다. 5월 30일에 나눈 대화이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토론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차트 보니 땡땡땡땡 잘 올라가네요. 리프팅 기기가 많군요. 엊그제 인모드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짜릿짜릿하더군요. 레이저 받으려고 지금 마취크림 바르고 누워있는데 후기 올릴게요. 일단 의사쌤들도 인모드보다 더 추천하시고 자신있어 하는 느낌. 네, 포드 CEO가 테슬라 충전시설을 극찬했네요. 생태계 표준화 잠시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발레, 그리고 리오틴토, 프리포트 맥모란 정확하게 5월 30일에 올려주시면서 포스코인터 얘기 나와서 핵심 광산 기업들 한번 봤습니다. 주가는 대체로 지지라인에 걸려있네요. 정확하게 저점에, 정확하게 변곡점에서 말씀 주셨죠. 한번 보시면 일단 발레부터 5월 30일이면 정확히 이날이에요. 네, 이날 정확하게 지지라인에서 말씀 주셨고 빠른 시일 내에 주가가 그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리오틴토 마찬가지예요. 5월 30일이면 정확하게 이날입니다. 이날 정확하게 지지라인에서 말씀 주셨고 그 이후로 주가는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도 5월 30일 5월 30일에 정확하게 지지라인을 말씀 주셨고 그 이후에 주가는 빠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실력에 대한 성장, 일치월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텔레그램 글을 보면서도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거의 바닥에 왔다, 이제는 변곡점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이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는 매수를 꾸준하게 걸어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한 그런 실력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필승 멤버분들과 필승 멤버가 아닌 분들의 실력의 격차가 이제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필승 멤버가 되시길 바라고 있고, 특히 24,000원이면 같이 필승 투자 멤버에 가입하실 수 있는데 한 달에 24,000원이에요. 제가 매도하고 있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저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5월 30일 글이고요. 지지유 반등 시 관심 가져볼 만 하겠네요. 네, 반등을 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저항선에 계속 부딪히면서 하락하면서 이평선에 수렴하길래 다시 다음 흐름이 궁금했습니다. 네, 이쪽에 대한 질문이었죠. 오늘도 퀄리티 있는 토론 굿이네요.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스타일에 따라 다른 듯 합니다. 돌파 시 바로 매수를 하는 건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정을 기다리고 매수하면 좀 더 신중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에 대한 확신이 많을수록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공격적인 스타일이라 바로 매수하곤 합니다. 차트 보면서 공부 중인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평선에 수렴하면서 그 후 상승 또는 하락으로 다시 이평선이 확산되고 있는데, 상승 방향 확산인지 하락 확산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역시 필승 사장님들의 실력이 일치월장 하시는 듯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필승 사단 멤버분들의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감출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항선에 계속 부딪히면서 하락하면서 이평선에 수렴하길래 다음 흐름이 궁금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에서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달은 후에 주식에서 필요한 기술적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하하. 그래서 오히려 시대 흐름 읽는 것과 기본적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원래 성향이 기본적 분석이나 시대 흐름에 추종하려고 하는 투자자라 기술적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항상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부님께 배우면서 나만의 기준을 만든다면 기술적인 분석이나 혹은 무척이나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중심은 시대 흐름과 기본적 분석으로 가져가고 그것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도구로서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게 베스트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틀린 친께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를 많이 봐왔던 스타일이라 눈에 더 자주 보이는 거 어쩔 수가 없네요. 밑줄 치고 읽어야 될 내용들이 많네요. 멤버님들, 혹시 멤버분들께서는 저항선 돌파 시 추가 매수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돌파 후 조정 시 매수를 하시는 편인가요? 어제였습니다. 오늘 좀 올라가게 했는데 추세 돌파가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매의 눈으로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초의 돌파, 갭상승 보이면 따라가기도 하고요. 급하게 갈 때는 짧은 조정에서 사기도 하고, 조정의 폭에 따라 주로 해당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업황에 대한 시장 인식 단계 또는 펀더멘탈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지 않나 싶네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디테일한 기술적 분석보다는 돌파나 지지 자체에 의미를 두고 대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는 확신이 서는 산업과 기업 위주로만 쳐내요. 좀 더 기술적인 분석은 다른 분들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으실지, 쾌바케인가요? 역시 사부님이 올려주신 기술적 분석 영상 보면서 차트 분석 중인데 다른 분들은 어찌하나 싶어 질문을 드렸네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 분석, 시대 흐름을 읽는 능력, 기술적 분석을 모두 활용하는 투자자이고, 이와 관련된 강의는 이제 온라인 강의, 그리고 필사단 분들께는 오프라인 강의까지 해드리고 있죠. 역시 필사단 멤버분들의 실력이 일치월장 하시는 듯. 주가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심지어 방향성 없이 그대로 행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점의 상승, 돌파를 보고 매수하거나 캔들의 모양과 움직임을 보고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손절은 필수로 가져가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저 차트에서 주요 지점이라면 어디일까요? 확률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상승할 힌트들이 많이 보이면 상승 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군요. 상황이나 사용하는 기법에 따라 많이 다를 텐데요. 사부님이 사용하시는 저항선을 우선 세팅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바로 윗구간이 이쁘게 형성되어 있어서 저라면 저 부분을 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보니 저기 저항선에 계속 돌파를 못하고 몇 번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을 돌파했다면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정도겠지만요. 땡땡님께선 슬로우 지표라든지 MACD, RSI, 볼린저 밴드 등 여러 보조 지표도 활용하시나요?
땡땡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지만 봐선 이렇다 할 흐름이 없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평선이 모이면 상승 혹은 하락한다는 건 소외가 길게 이어질수록 변곡점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추세가 없었다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없었다는 것이니 당연한 거겠죠. 그 이상의 의미는 딱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헉, 전공을 찔렸네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에 정답이 있을 줄 알고 정말 사용 안 해본 것들이 있다시피 이것저것 많이 써보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보조지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쓰는 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달은 이후에 점점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필수적인 것들, 본인 기준들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부님의 저항선을 활용하시는 듯 본인에게 보기 편한 것 딱 한두 개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죠. 허허, 그렇군요. 기술적 분석이 워낙 조예가 깊으셔서 역시나 접근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땡땡님 말씀대로 의미 있는 구간, 예를 들어서 저항 라인을 돌파할 경우 의미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거래량까지 맞춰줄 경우 확률은 더욱 올라갑니다. 네, 이런 식의 5월 30일에 대화글 중 일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보여드렸고 좀 중간중간에 좀 끊기는 것들,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일부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된 것이고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우리 멤버분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 만약에 투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필승 멤버십 가입을 망설이지 마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해외 주식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전 종목 수익 중입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전 종목 수익 중이에요. 한 종목도 손실 중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프리포트 맥모란 혹은 리오틴토 아니면 발레 같은 이제 광산주에 대한 투자 토론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혹은 S&W와 같은 조선주들, 특히 S&W는 시가총액이 300억대이기 때문에 매우 초소형주라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2개 기업 정도밖에 없는 엔진 부품에 대한 전문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